꿀잼 보장, 만족 보장.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엄선해 추천해드리는 코너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대한민국의 사극하면 떠오르는 명감독이죠. 이준익 감독의 신작입니다. 바로 왕의 남자, 동주, 사도, 박열 등을 연출했던 이준익 감독의 작품인데요.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믿고 볼 이유가 충분한데 거기다가 설경구, 변요한, 그리고 이정은 배우까지 합세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탑 배우들이 호흡을 맞춰서 궁금증을 자아냈죠. 어떤 영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 장대야! 뭔 양반이 아리 것들 마냥 뜀박질을 그러고 해보여. 내 이제부터 물고기를 공부해보려고 한다. 네 도움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서로의 스승과 벗이 되어준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네, 보통의 사극들은 뭐 역사상에 있었던 전쟁이나 정치사 같은 그런 사건을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이준익 감독의 스타일답게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정약전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들을 살펴봐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던 윤동주의 삶을 다룬 동주를 봐도 그 윤동주라는 사람의 삶과 함께 또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송명규 열사의 그 청년 시절을 담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또 박열을 얘기를 해봐도 독립투사인 박열,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켰던 일본 여성 가네코 후미코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작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조명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과 함께 또 그의 곁을 지켜준 동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자산어보를 보면 이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을 조명함과 동시에 자산어보의 서문에 등장하는 창대라는 인물을 새롭게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이 자산어보 서문에 나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전과 창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했을지 줄거리 먼저 만나보시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들은 사악의 뿌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인들이 오니 의금부에 명을 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1801년 유교에 반하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건으로 인해 유배나 멀리 보내 세상에서 잊혀지게 합시다. 약전을 흑산도로 보냅시다.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학자 정약전은 세상의 끝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양반은 말이여 대역 죄인인데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온 것이죠. 귀양. 이곳에서 바다와 물고기에 관심을 갖게 된 정약전은 민중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어류학설을 집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너 이리 좀 와보거라. 장대야.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섬토박이 청년 창대입니다. 어려서부터 밥 먹듯이 해온 물질로 생물과 물고기 가는 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어부 창대. 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아느냐?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안 깨요.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글 공부인데요. 새우, 구해 오셨어라? 재친민하며 엄에 백석. 섬에서 힘겹게 서적을 공수해 읽지만 제대로 된 스승 없이 홀로 하는 글 공부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지극한 착함에 그침에 있다. 와엄마 읽긴 읽었는데 아따 까가바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약전은 서로의 지식을 거래하자고 제안하는데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건 거래지. 돕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은 겁나게 고마운디 지는 나리한테 배울 마음이 눈고만치도 없구만이라. 이유가 뭐냐? 나리는 사학 제님께요. 사학 죄인을 도울 수 없다며 정약전을 멀리하던 창대는 거래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그래, 참 잘 생각했다. 나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내 공부 시간이야, 이놈아.
장대야. 저건 짱동원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선생님은 왜 다른 책은 안 쓰십니까요? 나와 내 아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찌게 다른디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적자도 서자도 없고 주인도 노비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창대는 정약전과 자신의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선생님과 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과 함께 하다가는 지 앞길도 위험해지겠습니다. 정약전은 창대 없이 자산 어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섬을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려는 창대는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 영화 우리 관람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첫 번째 관람평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물도 흘리고 너무 재밌게 본 영화네요. 개인적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서 정약전에 대해 알고 있어서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고 보면 아무래도 더 재밌죠. 네, 특히 이 영화는 역사적인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1801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해가 신유년인데요. 바로 유명한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가 일어났던 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도 그리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상가들이 처형되거나 또는 유배가 됐는데요. 정약용과 정약전 사이에 있던 이제 중간형은 처형을 당했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유배를 간 동안 정약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목민관을 위한 지침서인 목민심서를 썼죠. 그러는 동안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집필하는데요. 이 자산어보는 해양 자원의 이용 가치는 물론이고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해양생물의 맛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간단한 요리법까지 덧붙였기 때문에 먹을 게 없던 배고프던 시절의 민중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책이죠. 김, 미역, 해초부터 꽃게, 새우, 홍미잘, 해충까지 사거리 조사해서 어류 덕감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 밖에도 정약전이 중간에 소나무 벌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책을 쓰죠. 송정사의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죠. 그리고 또 중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죠. 어물장수 문순득이 자신의 표류 경험을 들려주니까 책으로 써보자 이러는데 그때 썼던 책이 표해 심할인데 그 집필 과정이 영화 속에서 일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 자네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네. 아, 그 저는 또 이건 과연 그 실화일까 싶었던 게 그 정약전하고 가거댁이었나요? 네. 로맨스. 아, 요거는 글쎄요. 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연 실화였을까? 그러니까 처음 둘이 만나는 장면만 봐도 아, 둘에 뭔가 썸이 생기겠다 하는 예상은 되는데 그 썸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신의 한 수를 꼽아달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불룩한 배를 만지던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무비앤라이프는 그런 거를 신의 한 수로 꼽진 않는데 굉장히 이거는 일단 안영우 씨 스타일은 아니네요. 본인의 어떤 취향대로 신의 한 수를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인상적이었을 정도로 둘의 로맨스가 빠르면서도 재미있게 그려졌는데 이 둘의 관계는 실제로 정약전과 아내, 그러니까 본처가 주고받은 편지에서 짐작을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약전이 귀양을 살 동안 아들이 병으로 사망을 하자 그 아내가 아, 내가 이렇게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면서 양자를 들여달라라고 이제 그런 희망하는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때 당신은 그곳에서 첩을 두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나는 자식도 없기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썼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흑산도에서 어떤 여인과 자식을 두고 살았겠다라고 유추를 해낸 거죠. 놈이 보면 부부인 줄 알겠네.
자, 뭐 이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이 영화는 역사적 고증을 목적으로 한 그런 뭐 딱딱한 영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 비화까지 두루두루 알고 본다면 아마도 영화가 더 재밌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아이콘 주변에는 그 못지않은 다른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다. 두 번째 관람편 보겠습니다.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과 함께 연기자들의 연기, 그리고 각본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약전보다 창대에게 크게 감정이입이 돼서 영화를 감상했더니 마지막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네요. 이 창대와 약전의 이야기가 재밌게 와 닿은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배우들이 이걸 표현을 정말 잘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정약전을 연기한 설경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 영화는 설경구 배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준익 감독과는 2013년에 영화 소원이라는 작품으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사실 설경구 배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럼요. 25년이 넘게 필모를 쌓아온 분인데 의외로 지금까지 사극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아, 저도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많이 네. 했을 것 같아요, 괜히 느낌이. 책 줘요 그랬어요. 사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 안 썼다고. 나 사극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산 후보가 사극 첫 도전인 셈인데 다들 왜 지금까지 사극 안 하셨어요? 너무 찰떡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도 그의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설경구가 연기하는 그대로가 정약전 자체였다. 정말 정약전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설경구 씨가 그냥 정약전 같더라고요. 이제부턴 물고기 연구에도 착수하여 훗날 어류도감을 내볼 생각이네. 글공부에 매진하는 청년 어부 창대 역은 변요한 배우가 맡았는데 설경구 배우 추천으로 캐스팅됐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 두 배우의 케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이 창대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좀 이제 사학죄인인 정약전을 멀리하려는 고지식한 면모를 보이지만 또 사학진이구만. 또 정작 정약전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직접 문어를 잡아다 주는 좀 츤데레스러운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죠. 기름 무너지라. 동의보험서도 그래요.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는데 또 중간에는 이 관아의 수탈 때문에 고통받는 섬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관리를 찾아가서 따지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도 멋있었고요.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 그 성을 따르는 것이 표라 했는데 대체 별장님께서는 뭔 성을 따르길래 이런 무도를 범하시는지 겁나게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으나. 또 처음에는 정약전을 멀리했지만 워낙에 공부를 좋아하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올곧은 성품을 가졌기에 정약전을 만나니까 둘이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하게 되는데 이런 케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둘이 이념의 차이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이 변요한 배우의 감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연기가 됐죠. 지는 자선 후보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또 정약전과 또 다른 케미를 보여준 캐릭터는 바로 흑산도 여인인 가거댁인데 이 역할은 이 기생충을 통해서 많은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이정은 배우가 맡았습니다. 아, 정말 이정은 배우의 연기가 저는 기생충에서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나오는 작품마다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가거댁에서 네네. 한옥 스테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너무 한옥 좋은 스테이? 것 같아서. 밥을 그렇게 차려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이렇게 흑산도 땅끝으로 유배온 정약전이 이 가거댁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가거댁은 그야말로 넉넉한 인심으로 살뜰히 살피면서도 그러면서도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있는데 거기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흑산 사람들은요 요 소나무 땀이 아주 살 수가 없어라. 요 짜잘한 것까지 다 책임을 매겨보는데 어떻게 산다요. 자, 이외에도 뭐 네로라는 배우들이 우정 출연으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빛내주었습니다. 네, 일단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를 굉장히 신임하고 총애했던 조선의 22대 왕 정조 역할은 정진영 배우가 맡았고요.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죠.
정약전의 둘째 아우이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도산 정약용 역은 유승용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신유박해로 순교한 정약전의 첫째 아우 정약종 역할은 최원영 배우가 했고요. 또 돈과 권력이 우선이라서 오래된 처자식을 버리고 떠난 창대 친아버지 역할은 김의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흑산도 수군진 별장 역에는 조우진 배우가 있었는데 흑산도 주민들의 고충은 뒷전이고 자기 본전 챙기기에 급급하고 호시탐탐 흑산도를 벗어나서 더 높은 자리, 더 이 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자리에 오를 기회만 노리는 이 탐관오리 캐릭터를 아주 얄밉게 연기를 했죠. 높은 자리 올라가면 이 얼굴도 좀 생각해주고. 응? 자, 계속 다음 관람평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잔잔함 속에 웃음이 있고 시대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상미도 멋진 흑백 영화입니다. 자, 우리 이준익 감독은 사극을 통해서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죠. 네, 정말 그 역사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텍스트로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정말 저랬겠구나는 좀 생각이 실감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린 소나무에도 한 그루 한 그루 다 세금을 매긴다든가 짜잘한 것까지 다 세금을 매겨보는데 어떻게 산다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한테도 군포를 매긴다든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이 핏덩어리한테까지 군포를 매긴다는 것은 희도 좀 너무한 일 아니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데요. 그럼에도 관리들은 못 본 척을 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와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벼에다가 모래를 왜 섞어? 진짜 몰라서 묻소. 이런 거대한 권력과 이미 다져진 네트워크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려집니다. 아전 놈들이 지배를 채우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 분명히 때는 조선시대인데 먼 옛날 이야기인데 묘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비춰보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이 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영화가 전반적으로 흑백인데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본 뒤에 왜 이 영화가 흑백이어야 했는지 알았다라는 소감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겨줬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왜 흑백으로 그렸나 그 의도를 설명을 했는데 흑백이 주는 장점은 선명성입니다. 선, 면, 형태 이런 것들이 컬러보다 훨씬 더 단촐하고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관객들에게도 스크린을 넘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흑백이어가지고 되게 동양화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무슨 뭐 자연 풍광도 그렇고 또 뭐 그 가거댁이 사는 초가집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수묵화가 농담이나 여백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그 변화무쌍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근감도 다 네. 표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몰랐는데 이준익 감독이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전공을 잘 10분 발휘를 하셨어요. 특히나 말씀하신 가거댁의 초가집 세트는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 초가집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대청마루가 집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요. 거기에 앉으면 이제 탁 트인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실제로 한옥을 설계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영화의 특색 있는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감독의 영화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이 대청마루와 또 그 주변을 이렇게 고즈넉하게 감싸고 있는 마을 풍경, 또 거기에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아름다웠죠. 이 영화의 믿고 보는 명장면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명장면 먼저 보실까요? 내가 이제까지 성리학, 노자, 장자, 서학 가리지 않고 공부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갈 길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이놈이 물고기에 대해 아는 것만큼도 알아낸 게 없지 않은가 하여 이제부턴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이 자산어보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을 저는 좀 뽑아왔습니다. 참깨야! 뭔 양반이 아리것들 마냥 뜀박질을 그러고 해보여. 내 이제부터 물고기를 공부해보려고 한다. 물고기뿐만 아니고 김, 미역, 해초부터 꽃게, 새우, 홍미잘, 해충까지 사그리 조사해서
어류도감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해양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이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빠른 거예요. 저 자산어보가. 거의 100년 정도 앞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럴 때서 아쉬운 게 일단 저런 책이 한 권 나왔으면 저 다음에 자산어보에 대해서 더 발전한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라는 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쌓여야 이게 학문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학이 다 무시당했어요. 맞아요. 당시에 막 성리학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양반이 선비가 막 오징어 먹물을 묻혀가고 손을 더럽혀 가면서 그렇게 물고기에 대한 책을 쓴다는 거는 남들이 오히려 기피하는 일이었잖아요. 아, 암만 궁금해도 걸저이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난 것을 못 온다고 만지고 계십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말 실용성을 중시한 학자구나라는 어떤 그런 편견 없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어떤 장면을 꼽으셨나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고떼기 너무 좋았거든요. 요 좋은 놈으로 나오시오. 아이고 나왔네. 강냉이 씨알이 참 굵고 좋네. 좋은 종잘 구했네 그려. 나래도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나래는 조금 다를 줄 알았더만. 뭐가 말인가? 씨 뿌리는 애비만 중하고 배 아파갖고 낳고 기른 애미는 뒷전인데. 그야 하늘이 만물을 내는 건 맨키로 아비의 씨가 시초화된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초가 되면 못 오고 씨만 뿌리면 못 오간디. 야,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트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크들 못 오는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대사예요. 그게 이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어. 남자들도 여자를 귀할 줄 알아야 된단게? 내 가거들한테 많이 배웠네. 아주 많이 배웠어. 네, 뭐 이 장면 좋으셨죠? 아 그럼요. 아 전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정은 씨의 이 대사가 사실 조금 길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얼마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지, 남녀 평등이 중요한지, 씨앗만큼이나 밭,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당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버겁지가 않았어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가거댁이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자기 할 말을 한 것도 좋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정약전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이에요. 마음씨만 착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기가 허난 설은 못지않네 그려. 똑똑하긴 하네. 이 정약전이 가거댁이랑 나중에 그렇게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밥만 잘해줘서가 아니라 사상이 서로 통했구나, 영혼이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정약전이 뭐 정치,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적인 생각 갖고 있었지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젠더의 평등을 21세기예요? 갖고 있었구나. 네.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 대화 내용은 21세기입니다 거의. 네, 맞아요. 네, 지금 해도, 19세기 지금 어떤 어머니께서 저 대사를 해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22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가치관도 다 달랐지만 서로에게 스승이자 벗이 되어준 정약전과 창대 이야기.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선사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 영화 자산어보를 만나보세요. My mom says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Don't worry about me, I'm okay. I like work. What did you name your van? Vanguard. Ah, that is very strong. She is. You're my sister. When you were growing up, you were eccentric to other people. It was just because you were braver. One of the things I love most about this life, there's no final goodbye. There's just say, I'll see you down the road. And I do. I see them again.